네, 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네 번째 시간이고요. 어지럼증 원인 분별 검사를 미시행한 과실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우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원호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수일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손유미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65세 남자였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새벽 1시경에 발생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지속되어 오전 7시 32분경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양성 돌발성 체일성 현우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18시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22시경 두통이 심해 진통제를 투약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혈압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환자는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전 6시경 뇌병변을 의심하여 MRI 및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를 통해 뇌경색 및 뇌실질 확장증을 확인하였습니다. 환자는 8시에 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못하고 2012년 1월 26일인 약 26일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손해경색 여부 확인 및 지연 치료가 있었는지이며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측은 내원 당시 자세 변경으로 인한 현운 증상이 있었을 뿐 손해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당뇨가 오랫동안 있었고 혈당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기에 당뇨합병증에 무게를 두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환자가 처음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보인 현기증 증상은 손해경색으로 인한 것임에도 병원 의료진은 머리 충동 검사나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손해경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는 특별한 다른 증상이 없는 구토와 어지럼증이라도 뇌 이상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하였어야 했는데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손해경색 여부 확인 및 치료 지연 여부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지럼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미실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진 및 입원 시 간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측면의 원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감별이 어려운 질환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측면의 원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MRI 비용에 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하며 응급의료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좀 보니까 새벽에 어지럽고 구토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좀 참다가 아침 7시 30분에 응급실 내원해가지고 응급실에서는 일단 뭐 양성 동물도발성 체위성 현운증 진단을 했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두통 심해서 타이레놀 투약하고 뭐 MRI, CT 시행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니까 약간 기관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이 아닐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여기 저희 판결문에도 정확하게 기관에 대한 정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뭐 어떤 종별인지, 어떤 뭐 진료과가 있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서 사실 이제 답변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지금 7시에 왔을 때 응급실에서 손해경색증이라고 보는데 이 손해경색증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건가라는 이게 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재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죠. 원래 현우는 이제 말초성 현우하고 중도성 현우로 이렇게 나눴는데, 현우도 이제 응급실에 좀 흔한 증상이고, 굉장히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질환이고요. 많은 경우가 이제 말초성 현우이고, 귀 쪽에 이제 문제가 이게 생겨서 이게 오고, 드물게 이게 손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오는 경우들인데, 아마 환자가 처음 발생한 거고,
발생 시간도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그리고 당뇨도 있고, 나이도 지금 65세 이렇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MRI 검사를 못하는 병원도 아니기 때문에 흔히 뭐 MR 딥시전이라고 하는 그 검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안 했는지가 지금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혈압도 높고 두통도 없어하고 검사를 하는 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보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보험 문제가 이게 내 MRI가 응급실 보험이 잘 안 되고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험이 되고 이러지만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현운이 뭐지?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조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현운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누웠다가 이제 앉거나 이럴 때 이게 뭐 천장이 빙글빙글 돈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막 구토가 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괜찮아지고 눈동자가 갑자기 한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또 귀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또 이런 증상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증상을 한번 겪은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아서 처음에 겪는 분들은 이게 또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65세에 또 처음 생기고 당뇨도 있고 입원해서 이제 혈압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 보면은 신체 검사 이런 걸 완벽하게 감별하기가 또 쉬운 병은 아니라서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건 개요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 뭐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사건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사회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두 분 교수님께 어떤 거를 여쭤봐야 되는 거지? 라고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두 분 교수님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판결문에는 이것도 대학병원이고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매뉴얼대로 했으면 놓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봐요.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뇌 아니면 이비인후과 쪽인데 한쪽을 안 했잖아요. 한쪽만 믿고서.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 있었으면 두 쪽 다 했을 거거든요. 뇌를 먼저 했든 귀를 먼저 했든 먼저 했을 거고 나머지 안 하는 거는 또 추가해서 했을 텐데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를 안 한 게 문제가 될 사건인데 대표적으로 이건 매뉴얼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이게 그 7시 32분에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우증을 진단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자마자 이제 진단돼 있다고, 근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했는지 검사를 뭘 했다 이런 부분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은데 말씀대로 MRI를 하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MRI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증상만 가지고 이게 진단이 이렇게 가능한 건지 이재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세히 그 내용을 몰라서 아마 지금 환자의 그 증상하고 신체 검사하고 아마 다른 이비인후과하고 아마 협진을 해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내린 것 같고 시간을 아마 저렇게 기술을 한 것 같고요. 대체로 환자는 새벽에 이게 증상이 발현이 돼서 아침 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이제 주로 응급실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환자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렇게 막 현운이 있어가지고 좀 참다가 또 아침에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오는 경우들도 있고 매뉴얼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응급실에서는 이비인후과하고 신경과하고 양쪽 과를 이제 환자가 오면은 다 보는 경우들이 좀 환자가 오면은 두 과를 보면서 항상 응급실에 오래 체류를 하는 그런 문제로 트러블이 좀 있는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 한 과만 보고 MRI 검사는 한 번만 하고 이제 가도 될 수도 있는데 두 과를 이제 검사도 하고 막 열을 두 번씩 보고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당시 진료 형태가 어떻게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질환도 좀 어지럽고 진료 과정도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MRI가 이 당시 2011년에 응급실에서 MRI를 하면은 가능은 했던 시기인가요? 예, MRI 다 가능했고, 그 현운에 대해서는 MR 디퓨전이라고 해서
조금 빨리 찍고 할 수 있는 기법들을 그 전부터 이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웬만한 대학병원에서는 다 가능했던 거죠. 근데 비용도 MRI가 현재는 많이 급여화되지 않았나요? MRI를 이제 급여화했고, 지금은 또 뇌 MRI 남용 문제가 지금 걸려서 지금 아마 또 다른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기입을 해야지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12월 30일 날 증상이 있었고 돌아가신 건 1월 26일인데 진단 자체가 조금 늦어져서 당일날 진단 못하고 MRI를 다음날 진단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다음에 회복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증상이 있어서 오신 바로 그 당일날 MRI를 해서 당일날 수술했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게 아마 판례에서 언급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이게 환자의 그 상태가 진단을 했다고 해서 좋아졌을까? 이게 조금 명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진단이 딜레이 된 건 하루 정도 MRI가 다음날 시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게 그날 당일에 됐으면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부분이 좀 쟁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도 법원에서는 이제 환자 측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좀 둔 게 처음에 구토가 사실 뭐 30일 그 1시에 이렇게 어지럼증 구토 있었고 그리고 6시간쯤 지나가지고 응급실 내원했던 것 자체가 발현했을 때 바로 응급실로 왔었어야지 왜 늦게 왔니? 라는 얘기들을 좀 언급을 법원에서도 좀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